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14년도에 많은 인기를 끌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굉장히 어렸고 아직 사회를 잘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드라마 안에서 사수들의 말들이 꽤나 멋있게 들렸는데요. 버텨라.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그 멋있는 말들 중에 왜 하필 이 말에 꽂혔던 건지 그 어렸던 저는 이 말을 사회생활의 철칙으로 그리고 미덕으로 철석같이 믿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힘든 상황이 올 때마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버텼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을 계기로 내가 믿었던 그 신념은 와장창 깨졌고 이제는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버티는 것은 역시나 아주 훌륭한 미덕인 건 맞습니다. 직장은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버팀의 가치는 충분히 인정되고 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버티는 것에 앞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정말 버틸 만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괴로움과 고충은 굉장히 다양하죠. 정말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무거운 일들까지 그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서 버텨야 하는 걸까요? 간단하게 저는 일 문제와 사람 문제로 나눠보았습니다. 첫 번째, 직무 문제입니다. 이 직무 문제에 앞서서 저는 냉정하지만 적성보다는 생계가 먼저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일에 관련된 문제로 퇴사를 고민한다면 일단은 버텨라 쪽에 더 가깝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경력도 쌓으면서 다른 일자리나 다른 분야를 탐색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 취직할 때에도 공백기가 긴 것보다는 어딘가를 다니고 있다거나 짧은 게 낫습니다. 괜히 공백기가 너무 길어지면 그 기간을 설명하고 납득시키는데 또 애를 써야 하거든요. 그러니 만약 다른 문제들이 얽혀있지 않고 심플하게 일적인 문제로 퇴사를 고민한다면 퇴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버티면서 최대한 심사숙고를 깊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문제인데요. 이건 응급한 상황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해결 방법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을 하려고 할수록 일이 더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얼마 전에 유퀴즈 곽튜브 편을 보게 됐는데요.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사회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하면 보통 원인을 당한 사람한테서 찾아요. 가해자는 많고 당한 사람은 소수니까요. 저는 이 말이 직장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문제로 혹은 집단적인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시켜 해결하고자 한다면 피해자가 더 안 좋게 낙인 찍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폭언이면 나오고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야 한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수용력이 다르고 각자의 심리 상태, 성격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정말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마위로 잘 버티는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누군가는 작은 갈등에서도 타격을 심하게 입어요. 그리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그 상처에 장작을 넣기도 합니다. 너 멘탈이 그렇게 약해서 어떻게 버틸래?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쿠쿠다스 멘탈, 유리 멘탈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그런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만만하게 보고 더 막대합니다. 그들한테 이러한 말은 벼랑 끝에서 죽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확 밀어버리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 정도로 잔인한 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남용하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때로는 피하는 게 상책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문제 중에 누군가와 1대1로 갈등을 겪는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사의 폭언이나 갑질, 무시 등 일방적인 공격의 경우도 포함입니다. 이 경우 어떤 사람들은 한바탕 해, 싸워! 라고 간단히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싸워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아시죠? 싸워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10명 중에 1명도 될까 말까입니다. 애초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상대방이었다면 싸움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생각 없는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절실히 깨달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미안한 말이지만 저 사람들은 그냥 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들한테 감정 소모를 하는 시간조차 아까운 거고
퇴근 후에 저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나를 자책하고 고민하는 시간조차 너무나 아까운 겁니다. 그냥 똥이구나. 더러우니까 피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 경험상 가장 현명한 처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힘든 순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사내 왕따와 심한 괴롭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사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퇴사가 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나 자신은 계속해서 그 상황에 휘말려 있어야 하고 또 그 사건들을 끊임없이 복귀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응징해야 한다는 취지는 정당하지만 그게 과연 나에게도 이득이 될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들은 응징과 처벌을 받고 반성을 할까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역시나 응징과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극한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무고를 증명하려 할 것입니다. 그 싸움을 꼭 해야겠다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나 자신도 또 한 번 정신적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각오하고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피해를 받았다는 혹은 당신이 왕따를 당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나요? 피해받았다는 것은 정신적 증거밖에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거는 증거가 안 돼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었지만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누군가와 싸우려면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무기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료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 사실 그 동료들조차도 누구의 편일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안위가 우선인 직장 생활에서 그들이 나의 편을 안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집하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교묘한 괴롭힘이나 왕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도 어렵기 때문에 자신만 더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그 긴 싸움을 하면서 내가 기억의 그 힘든 날들을 더 오래 저장하지 마세요. 계속 생각할수록 반복 효과 때문에 기억 속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어쩌면 평생 그 감정이 저장됩니다. 차라리 그냥 스쳐 지나가듯 그 감정들을, 그 일들을 흘려보내버리세요. 가장 중요한 건 어서 빨리 그 상황을 탈출해서 나쁜 기억을 더는 안 만드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 나에게 과연 남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그들을 응징하는 데 쓴 것을 후회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처벌과 관계없이 내가 그곳을 떠났던 것을 후회할 것인가? 저 역시 이런저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경험자로서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들에게 쓴 제 시간을 후회했습니다. 그들에게 정신적 손해까지 봤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2차 피해자로 만들면서 물리적 시간까지 손해봐야 하는 걸까요? 더 많은 내 인생까지 손해보게 해야 하는 걸까요? 물론 심리적으로 그것들이 쉽게 해소가 되고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일에 집중하셔야 해요. 그것들이 생각나고 화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감정에 매몰되어 내 인생 전체를 묻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절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회 부적응자도 아니고요. 당신의 성격이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를 낙인 찍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하루하루 어떻게 하면 내 기분이 좀 더 나아질까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심정 속에서 다른 것들에 더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셔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한 번은 살아보고 그래도 죽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죽자. 어차피 죽을 거 이렇게 고통만 느끼다가 억울하게는 죽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용기가 아주 티끌만큼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들은 무례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기가 막힌 상황은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리고 때로는 분노보다 연민이 더 도움될 때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못나서? 내가 잘못해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온 건 다 내 탓이야. 근데 이젠 아니에요. 일단 피해야겠다. 이 더러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피하지? 저렇게밖에 못 사는 저 사람들, 저 인생 앞으로 정말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 자신에 대해 뒤돌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결론이 났으면 더 이상 자책은 그만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소중히 여겨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사람들만을 찾아내어 표적을 삼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평가절하하지도 말고 학대하지도 말고 무조건 자신에게 최고만을 주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본인 자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을 느끼고 그 일들을 헤쳐나간 모든 분들은 반드시 더 단단해져 있을 것입니다.